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쟁이 일하기 전에 좀 약간 낙관적인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푸틴의 우크라이나와 시진핑의 대만의 어떤 차이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전개되는 부분도 있고 상황이 워낙 좀 예상치 못하게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대만 사태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만약에 이까지 번진다 그러면 이건 3차 대전이죠. 뭐. 네. 그래서 이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먼저 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월 13일 전쟁 18일자로 보면 그 전쟁연구소가 지금 매일 업데이트 하는 건데요. 네. 오른쪽이 이제 개전했을 때 24일 그 빨간색이 러시아군이 점령한 데고, 왼쪽이 지금 어제 네. 지금 점령한 데 보면 남쪽에 그 북해 쪽은 거의 바다 쪽은 싹 다 이제 포위를 했고, 네. 왼쪽 위쪽이 바로 이제 수도 지역인데요. 네. 거기 보시면 수도의 가운데 하얀 거 빼놓고는 거의 다 포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사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를 하기에는 수도가 포위가 되는 그림. 그렇죠.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뭐 우크라 사태가 뭐 정말 인류 전체로 봐도 비극이기도 하고 푸틴의 오판이 여러 사람들한테 고통을 주지만 전 세계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석유 가격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의 폭등이 지금 110달러까지 가 있는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죠. 석유 가격이 순식간에 개장할 때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130달러를 치고 넘어서 그렇죠. 128, 130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결국은 이거 패권, 패싱, 패닉이다. 그래서 푸틴의 패권 노름이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거 패싱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것이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는 이제 패자 돌림이 지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볼래 그럴 때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복수다. 그래서 지금 뭐 푸틴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 그러면 가스 팔아가지고 무기 만들었고, 또 왜 우크라이나냐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스관이 그걸 통과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손봐야 되고, 또 유럽이 이게 러시아의 저런 이제 못난 행동에 대해서 제재를 확실하게 못하는 것도 이 천연가스의 볼모로 잡힌 거죠. 그렇게 해서 끊어버렸을 때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나쁜 이웃을 둔 죄다. 그 리빙 넥스트 투 이 러시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잠깐 생각이 든 건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겨울은 아니잖아요. 좀 춥긴 하지만 유럽에서는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덜 추우니까. 뭐 이제 날씨가 풀리면은 상대적인 이제 의존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푸틴의 이런 의미는 결국은 북극 고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러시아가 밖으로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 남쪽에는 지금 발태, 이 흑해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뭐 서방이 뭐라고 얘기하고 협상 중재를 마크롱이 하고 뭐 이제 독일 수상이 가고 했지만 이게 안 돼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 푸틴이 70세고 바이든 대통령이 80세예요. 결국은 이게 40대면 나이 말 안 듣고 50대면 뭐 생각을 절대 안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70, 80대 어르신들이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들을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중재가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놓고 보면 푸틴은 KGB 출신이고 이제 바이든은 상원 의원 출신인데, 이게 정말 전략이 다른 거죠. 푸틴은 이 음모, 협잡, 공갈 뭐 이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포위해서 이제 말려 죽이겠다는 이제 신사 전략으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은 바이든의 전략보다는 이제 푸틴의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세게 먹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미중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 관계에서는 보면 이게 표심에 목숨 걸어야 되는 이제 서방 세계 이거 몸쓰기 어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사실은 이게 대포알 보다가 추위가 더 무서운 에너지 볼모가 돼요. 표심에 몰두하고 에너지 볼모가 이런 현상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이게 전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못 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러시아는 이제 전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본인 분위기상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이번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한때 등장해서 신흥국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이번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브리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벨라루스, 러시아, 이란, 중국, 노스코리아. 요거 헤드라인을 따면 BRICK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러시아의 이번 동맹인데, 근데 이 나라들을 보면 전부가 다가 이제 뭐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들이고, 뭐 중국 하나 빼놓고는. 그래서 이게 브리크가 과연 월드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있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그 CNC, 여기에 답이 있다. 그 C는 뭐냐면 체인, 밸류 체인하고 C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뭐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강자가 총 들면 정이고 약자가 총을 들면 테러다 그러는데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서 이게 공격을 하면 그건 정당화되고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항하면 무슨 뭐 이게 이 테러 집단이나 무슨 뭐 이게 이런 것처럼 인식되는 거 뭐 결국 국가 간의 이 싸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의라는 게 없는 거죠. 힘이 정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이 최우선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고 이건 밸류 체인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문제는 결국은 비철금속하고 석유, 천연가스의 가격 이건 바로 밸류 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기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회사 주가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뭐 200%씩 팔리고 이러는데 왜 그러냐, 그런 전기차가. 문제는 이게 뭐 리튬이니 하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100% 이상씩 300%씩 막 올라갔는데. 최근 니켈 가격이 미쳤던데요. 그렇죠. 네. 그게 니켈이 바로 러시아가 뭐 한 40% 이상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봉쇄가 되면 니켈 쇼티지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전기차나 배터리에 엄청난 원가 부담이 생겼고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이게 전기차 가격을 올렸다. 네, 그게 바로 이거 가격이 올랐다고 나오더라고요. 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이게 뭐 최근에 푸틴이 뭐 핵무기도 꺼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푸틴이 핵무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진 겁니다. 그래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유하는 무기지 이건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꺼냈다고 하는 것은 궁지에 몰렸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 주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다 흘러내리는데 그게 반등하는 시점이 전쟁 끝나는 시점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뭐 경제에 가장 큰 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페드의 금리도 아니에요. 지금은 유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의 문제는 결국은 이 푸틴의 전쟁에서 저기서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전쟁이 어떻게 되냐보다는 주가를 자세히 보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지금 천연가스, 석유, 석탄, 금, 다이아몬드, 뭐 백금, 철광석, 니켈, 뭐 이것의 지금 생산량 기준으로 러시아가 이게 1등부터 세계 6위를 해요. 특히나 니켈, 팔라듐, 알루미늄 이런 거는 뭐 30%에서 40%가 전부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켈 가격의 폭등은 바로 이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대포알이나 총보다 무서운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역거래 규제하고 그 다음에 국제 결제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 뺐고 그리고 S&P하고 무디가 신용 등급을 이제 투기 등급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MSCI FTSE가 러시아 주식의 지수 편입을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이게 막히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코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서방이 코인 거래 IP도 또 제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문 들어온 게 누구 거냐고 그러지만 IP를 추적해 보면 러시아 거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석유 가스까지 이제 규제를 들어갔다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약간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디지털 화폐를 뭐 한다고 그래서 그랬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해요. 근데 이것이 왜 떨어지냐 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에 문제가 있는데 16일 날 내일 모레에 그 러시아가 갚아야 될 채권 이자 만기가 이제 그 1억 7천만 불, 3월 말에 3억 9,500, 4월 4일 날 20억 불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못 갚으면은 이자 지급 불능이 되면 부도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푸틴은 대놓고서 3월 16일 부도 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은 해외 결제를 막는 그 달러가 실제적으로 러시아에 얼마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길은 다 막혔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갖고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면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6,300억 불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70%는 해외 유출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있는 돈은 지금 2,360억 불입니다. 근데 요 중에서 달러는 120억 불이 있고 금이 1,390억 불, 중국 정부 채권이 840억 불에서 2,300억 불 요 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결국은 전비라고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근데 금을 또 달러로 바꾸려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는 뭐 달러가 아니라 금 자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이 그 금융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를 보면은 전체 이게 지금 거래에서 달러가 56%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반을 달러로 하기 때문에 달러를 막았을 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의 거래도 보면 달러가 23%, 유로가 65%입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유로가 막혀버리면 중국하고 거래도 사실은 위안화 거래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전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개전 초기에 그 영국에서 추정한 건데 러시아 전쟁 비용 얼마 들었냐 그럴 때 초기에 하루에 70억 불, 7조를 쐈다는 거고, 최근에 3월달 들어가지고는 대포 많이 쏘면서 물론 이제 뻥이 좀 들어가 있지만 200억 불에서 250억 불을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캐시가 한 2,400억 불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전쟁이 얼마를 더 지속이 될 거냐 하는 것은 그냥 뭐 추정을 한다면 10일에서 15일 내에 이제 전비가 바닥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려우면 계속적으로 전쟁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 안에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액이 2,3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이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다 막혀버린 거죠. 이번에 에너지까지 제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러시아는 빠른 시간 내에 수도를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볼 수밖에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뭐 자원이 있고 원유가 있어도 팔고 싶어도 안 사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의미가 없이 얘네들이 말라 죽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중국이 구세주가 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중국도 보면 이게 러시아 전체 수출의 13% 그리고 수입의 22%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뭘 해준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80% 이상이 타격을 받으면 러시아가 그렇게 이게 힘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중국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뭔가를 크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나 원론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국제 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는데 그럼 중국이 사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중국이 사주는 거죠. 중국이 지금 사고 있나요? 사주는 거죠. 일본은 그렇죠. 사주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게 결제 문제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대량으로 뭐 하거나 이러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이제 배로 실어 봐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중국하고 관련해서 보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우크라이나를 본받아서 할 거냐는 건데 결론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지금 대만은 뭐 예전에 우리가 사드 때 한국이 그 닭이 됐다 그런 표현을 드렸지만 이 원숭이 길들이려고 이제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중국에 있는데 그때는 사드 때는 한국이 닭이 됐죠. 근데 지금 미중이 기술 전쟁을 하면서 고기 닭은 대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안관계 도표 지난번에 체크를 했지만 역대로 1950년 이후로 가장 이게 높아요. 전쟁 곧 일어난다 이럴 정도까지 이제 폭발 직전인데, 근데 이런 이유는 바로 근본적으로 미국한테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이제 그 보호하는 척 하다가 안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보호하는 척 하는 바람에 이 중국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트럼프 이전에는 이제 중국 본토 중국을 중국이라 인정하고 대만은 이제 한 개의 성으로 정도로 본다 이랬는데 트럼프 때 이제 미중이 싸우면서 대만을 국가로 격상을 시켰다가 또 바이든은 또 이게 다시 하나 된 중국을 인정한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대만이 중간에서 이제 본인도 불안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이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다른 상태는 결국은 반도체하고 대만 보증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절대로 대만을 우크라처럼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79년에 수교를 하면서 대만과는 공동 방위 조약을 폐기했는데 그때 미국 국내법으로 법을 하나 통과시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만 관계법입니다. 여기 조항을 보면 미국은 대만이 중국이 공격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한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조항은 무력이나 고압적인 방법으로 대만 주민의 안전, 사회 경제 제도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 미국이 이걸 대항할 수 있도록 미국의 능력을 유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대만이 무력으로 침공받으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은 이게 조약이 아니고 미국 국내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 공격받으면 미국은 뭐 다른 데에서 비준이고 뭐가 할 수 바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센 조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는 안 쓰다가 이게 터지니까 이렇게 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함부로 우크라처럼 대만을 취급했다가는 자동으로 미국의 개입을 부르게 되고 지금 이제 군사력에서는 뭐 미국과 붙었다 그러면 그건 100점 100패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말로서는 그렇게 떠들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한다고 하는 것이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쳤을 때 유럽이나 미국 개입하지 못할 거를 예상하고 한 거고 하지만 대만은 절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대만의 반도체 볼모로 잡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 5나노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 그걸 다 만들어주는데 대만이 만약에 유사시에 중국의 폭격을 받아서 대만의 파운드리 라인이 부서지는 순간에 미국은 최첨단 산업에 치명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대만은 이게 우크라이나는 확실히 다르다. 이거 나중에 다르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뭐 당초는 러시아하고 동맹을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와줄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게 가만히 있고 또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게 제재할 때 반대를 해야 되는데 기권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중국 본토에 문제가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안고 있는 국내 정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논리로 일부 지역에서 들어온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지지를 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티벳이라든지 이게 신장이라든지 내몽고라든지 이런 지역이 이제 독립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독립시켜줘야 된다는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걸 러시아하고 뭔가를 했을 때 지금 미국하고 5년째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전력을 분산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우면 자기네가 상대적으로 편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러시아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미국의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전력 분산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우크라이나 관계인데 우크라이나하고 2013년에 공동 발표를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안전 보장을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립서비스라고 그렇게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 핵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가 그걸 포기하는 이제 조건으로 이게 이제 안전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푸틴이 이게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지시하게 되면 우크라이나한테서 이게 약속했던 게 이게 시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뭐 이 시건을 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세계 리더로서 뭘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제 체면의 문제이자 명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괜히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이런 정치, 외교, 경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쉽게 개입하기도 어렵고
그것에 이제 태도를 확실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이 러시아의 해방구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인 지지자로 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데이터를 체크해보고 법령을 체크해보면. 그리고 또 아이러니지만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최대 피해자다. 그래서 그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석유 가격 폭등의 최대 피해자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석유 소비량의 최대가 지금 미국이지만 수입량의 최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 가격의 폭등, 이 폭등의 폭탄을 바로 중국이 맞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은 입으로는 저것이 굉장히 그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것도 뭐 협력을 할 것 같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적극 동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빨리 끝내기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대만하고에 관련되는 문제는 이것은 절대 같은 스탠스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의 상황 속에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예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이 국제관계 복잡한 상황과 중국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